매트릭스, 뭐 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이썬에서는 취급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딕셔너리라는 것도 있고 셋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매트릭스 텐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리스트라는 객체로 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는 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간단한 컨트롤 플로우를 배웠는데 이제 여러 개의 숫자가 모여 있는 혹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를 총칭해서 컬렉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리스트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벡터나 매트릭스에 관련되는 거고 리스트도 1차원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벡터에 해당되는 거고 2차원, 3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텐서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뭐냐?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엘리멘트들을 모아놨는데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엑셀에 어떤 행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셋은 뭐냐?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겹치는 게 들어오면 그거는 다른 엘리멘트로 치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뺍니다. 튜플은 뭐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거의 안 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혼동일까봐. 그래서 리스트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리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만 마련한 거고, 예를 들면 1, 2, 3 그래서 숫자들의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꼭 숫자들끼리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인테저,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실수 이렇게 모여 있는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취급하는 텐서나 벡터 이런 것들은 동일한 종류의 숫자들 모여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하는 거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네스티드 리스트는 뭐냐? 컴포넌트 자체가 다시 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우스 여기 이제 텍스트들의 텍스트들인데 이것도 리스트의 그 엘리멘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소가. 예를 들어서 내 리스트가 이런 문자들로 돼 있다면 print my list 0 이런 걸 했을 때 아웃풋은 뭐가 나올 거냐? P가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0번째 거. 그러니까 0에서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항상 0부터 인덱스가 시작됩니다.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스티드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인덱싱은 어떻게 하느냐? 0과 1번째 그러면은 0번째라는 거는 여기서 네스티드 리스트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째는 뭐냐? 그 중에서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니까 요거가 되겠죠. 근데 이걸 실제로 수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걸 왜 에러가 날까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인덱스가 플로팅 포인트,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수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타임을 해야 되니까 커넥트를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거는 그냥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 리스트를 하고 프린트 첫 번째 이 L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프린트하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고요. 수행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changed라는 거를 이제 하나를 add 한 거죠. 첫 번째
첫 번째 엘리멘트에다 바꿨으니까 A 대신 A는 그냥 있고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0번째 리스트니까 리스트의 엘리멘트니까 이제 changed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뭐 for loop를 이용해서 각각의 좀 크게 글씨를 크게 해야 되겠다.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법하네요. 이제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저기 각각의 엘리멘트가 뭔지를 번호를 붙여서 인덱스의 값을 같이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pend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라는 리스트의 1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죠. 두 번째 엘리멘트는 B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각각 추가시키는 방법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강의에서 우리가 이런 예제들을 봤었죠. 그것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0번째 엘리멘트가 뭔지를 프린트하는 명령이 첫 번째라서 P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2였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피를 집어넣고 프린트를 시켜본 거죠. 그러니까 nested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제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또 프린트 시키는 명령을 시켜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비열 넘버를 인덱스로 넣으면은 에러가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는 동일한 엘리멘트를 허용을 안 하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래서 새로운 이미 C가 들어있는데 C를 하나 더 add를 시켰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추가가 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maps, 뭐 dictionary, hash table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름은 제프고, 뭐 주소는 뭐 123 메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수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임이라는 항목에는 제프가 들어있고 어드레스라는 항목에서는 123 메인 스트리트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의되지 않는 키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설명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그것들을 수행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딕셔너리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항목들의 저기 그 내용이 붙어 있는 이런 복잡한 데이터 이게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회사에 어떤 직원들 리스트가 있다 혹은 고객 리스트가 있다 할 때 그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주소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빠진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취급하는 포맷이 있는데 이것이 JSON이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네이티브로 주로 취급하는 포맷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아주 티피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읽어들여서 취급을 하고 이것을 뭐 딥러닝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배울 example들 실습 과제들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불러 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파이썬에서 또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JSON 포맷의 파일인데 이것은 보니까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딕셔너리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JSON 포맷 파일이고요. 우리가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데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쉽게 불러서 쓸 수가 있고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수행해 볼까요? 뭐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실제로 JSON 하드 코디드라는 변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파이썬에서 직접 이렇게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JS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면 파일에서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또 파일에 써준다든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인터넷에 있는 그 히튼 교수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여기서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뭘 프린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 파이썬의 베리어블로 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나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반대로 JSON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또 덤프해서 파이썬에다가 그러니까 파일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쫓아가셔가지고서 실제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보시면서 이제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아주 수치적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텍스트 데이터를 주로 취급하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뭐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종류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같은 거에는 거의 뭐 100%다 숫자를 취급하는 건데 이런 텍스트들 같은 것을 많이 취급할 때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그 로 데이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이썬에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을 잘 불러다가 쓸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질문 있을까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 그 넘파이까지 좀 일단 컨셉은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직접 사실 또 계산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파이썬 자체에 그 뭐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굉장히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 자체는 인터프리터 랭귀지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메모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거를 한 줄 한 줄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우 늦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수치적인 응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텐서플로우도 그런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벡터 텐서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웨이트와 인풋의 곱셈도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뭐 그 다음 시간쯤에 가서 할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서 뭐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이 numpy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numpy라는 것은 파이썬 원래 스탠다드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건데 파이썬을 가지고서 무슨 이런 과학적인 통계적인 연산을 할 때는 텐서플로우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딥러닝에 스페시픽한 경우에는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쓰지만 간단히 뭐 딥러닝과 관계없는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이제 numpy라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numpy는 뭐냐?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뭐 사이언티픽 컴퓨팅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비롯한 온갖 자연과학, 통계학에서 사용할 만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뭐 선형대수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바로 선형대수예요. 아주 기초적인 통계 처리, 뭐 랜덤 시뮬레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데서 필요한 뭐 랜덤 넘버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걸 할 수 있고 또 사이켓이라고 해가지고서 보통 이런 여러분들이 통계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위에 케라스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 numpy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기 가서 보면 이것이 numpy를 활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실습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두 개를 다 켜놨기 때문에 기존 세션을 터미네이트하고 이제 일단은 콜랩이 제대로 도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numpy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numpy array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스칼라량을 array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ray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텐서령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왜 뭐 리스트라고 불렀다가 또 여기서는 array라고 부르느냐? 보통 사이언티픽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는 랭귀지들에서는 이거를 다 array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C나 포트란 같은 데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멘전이 뭐냐 물어보면 0이 나오죠. 이건 그러니까 랭크가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꺽쇠 괄호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숫자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이 np.array 1, 2, 3 그러니까 numpy를 이용해서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array 오브젝트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요 밑에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xendim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array라는 변수가 x인데 그 디멘전이 얼마냐 그랬더니 텐서로 얘기하면 랭크가 되겠죠. 축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1차원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여러 개의 엘리멘트가 있는 거고 NP 어레이 또 하나 Y를 하나 더 만들고 두 개 서메이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플러스라는 엘리멘트를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파이썬의 원래 이게 그 연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할 때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np add라는 펑션을 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각각의 엘리멘트별로 더해서 이렇게 되고 도트 프로덕트는 각각의 엘리멘트들끼리 곱해 가지고서 더하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1과 13을 곱해서 그 다음에 2와 5를 곱해서 10이 되고 2와 8을 곱해서 16, 그 다음에 1과 15를 곱해서 15, 그것들을 다 더한 양이 이제 여기 44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텐서는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 NP, numpy에서는 어레이라고 불리고 어레이의 디멘전이 텐서의 랭크로 되는 거죠. 그리고 랭크가 0인 것은 스칼라량이고 1인 것은 벡터량, 그 다음에 매트릭스, 우리가 매트릭스로 취급해 봤던 2차원의 양은 랭크 2의 텐서가 되는 것이고 이제 3차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얘기는 또 이게 여기에 엘리멘트가 5개 있으면 그것도 또 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어느 디멘전인지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는 꺽쇠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넣고 그 괄호들을 다시 콤마로 구분해 주면은 이것들은 2차원 텐서를 혹은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거의 디멘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2라고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3차원은 그것들을 다시 콤마로 나눠서 스태킹을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3차원 텐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트릭스들을 또 켜켜이 층으로 쌓은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불러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엠니스트라고 하는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불러다가 사이즈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차원은 3차원이다. 그러니까 차원의 의미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의 방향이 그러니까 X축, Y축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개수가 6만 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원 텐서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부르기는 그러니까 numpy에서는 어레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3차원 어레이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뭐 matplotlib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걸 실제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28개의 픽셀, 한쪽으로 28개의 픽셀 이렇게 들어있는 이미지고 네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프린트를 시켜봤더니 9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그때 그러면 그 네 번째 이미지가 나타내는 숫자는 뭐냐 하는 걸 숫자로 실제 사람이 읽어가지고서 그걸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역시 네 번째 이미지가 레이블은 9다 라는 것을 우리가 프린트 시켜보면 알 수 있고 보통 이제 랜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랜덤 넘버를 32개를 만들고 W라는 랜덤 넘버를 또 32개를 만들어서 각각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죠. 그걸 다 더한 양을 계산을 해봤더니 랜덤 넘버 32개 만들어서 각각 곱한 양을 계산해 보니까 9.19가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를 하는 펑션은 이렇게 define vector dot라고 해서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뭐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들끼리 더한 다음에 계속 더해가는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여기 있고, 실제로 이거를 수행을 시켜보면 그 결과는 위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즈나 뭐 이제 매트릭스의 곱셈을 하는 펑션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곱셈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의 약자인 MAT-MU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다 친절하게 원래 이 예제들이 다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까지 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돌려가면서 수행해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고, 자, 여기까지 그 매트릭스 텐서 이런 게 뭐냐 하는 걸 알아보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현실의 경영학 문제, 경영의 문제들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콘셉트를 알아봤고, 이것이 실제 코딩에서는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제들을 콜랩에서 돌려보면서 수행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비틀리라는 게 이제 뭐 간단한 건데,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텐서 넘파이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있고요. 강의 자료를 보시면 링크가 다 있습니다. 예. 질문. 교수님, 저 오늘 강의했던 것 중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아까 선형대수 관련해서 했을 때 이제 아까 인풋은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가중치를 곱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히든 레이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웨이트 값은 또 어떻게 설정을 웨이트 값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뭐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을 이제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합니다. 그 웨이트는 사람이 일일이 다 결정을 해줄 수는 없겠죠. example을 이용해서 인풋과 아웃풋 페어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가도록 웨이트를 설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것을 그 인풋과 아웃풋의 예제를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웨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퍼셉트런 러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스스로 배우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또 약간 머리 아프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직 문송분들도 대충은 뭐 이제 컨셉은 따라오고 계시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